곽상원 의원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노무현 재단의 문제. 저는 노무현 재단뿐만 아니라 이 상징적 기호를 이들에게 박탈해서 회수해서 국민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정경기관으로 대환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뭔가 좀 쫄았는지 걸렸는지 노무현 재단을 이제 그만둔다. 당분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곽상원 의원 그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노무현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60%에서 70%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유시민 씨의 어떤 그 뻘소리, 이런 얘기들로 점철돼 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것들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얘기들을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도 거기에서 뭐 많이 벌고 있는데 그게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노무현을 기억하는 것과 노무현을 실천하는 정치는 다른데, 그죠?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실천하는 삶은 다른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괴리가 없고 일치되면 참 좋겠지만, 이 사람은 그 재단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명도 없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도 그런 문제에 대한 해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만둔다는 얘기가, 일단 거기 관둔다는 얘기가, 일단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올 딱 퇴로를 만들어 놓고서, 마치 이게 다 내 재산인 것처럼 그런 퇴로를 만들어 놓고서, 동시에 점점 강하게 쏟아지는 그런 어떤 비판이나 비난에 대한 그런 여론 같은 것들이 강하니까 소나기나 피하자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해명이 없어요. 이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해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 김어준 씨라든가 유시민 씨라든가 조승래,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니체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니체는 진정한 역사적 사건은 물리적인 어떤 사건을 단순히 터뜨리는 게 아니고 가치의 서열을 전복시키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해석을 장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한 우위, 가치의 서열, 가치의 낙인을 찍는 거, 이게 진정으로 사건의 역사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뒤바꾸고, 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바꿔내고, 먼저 해야 될 일과 먼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서로 바꿈으로써 가치에 대한 서열을 매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선거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작자들이 이 문조 털레이로 대표되는 좀비 수구 세력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고 사과도 없고 가장 애를 쓴 사람들,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지지자들을 오히려 이렇게 악으로 만드는, 이런 선악을 바꿔내는 가짜, 위선, 페이크 뉴스, 이게 다 말하면 가치에 대한 서열을 전복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니체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정치 철학적인 멘트를 직접적으로 날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관점을 적용시키면은 오늘날 현대 정치, 지금 특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에 가장 그 참된 이해를 할 수 있는, 신랄하고 노골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해석 프레임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동균이라는 사람이 이 문학평론을 하다가 함동균의 뉴스쿨 같은 채널을 열고 이 아침 방송을 하는 이유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날 세계의 어떤 파워, 힘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런 해석의 작업,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파워를 바꾸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세상이 거꾸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해석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가치의 평가를, 제가 하는 가치의 평가도 하나의 퍼스펙티브예요.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퍼스펙티브, 관점에 불과해, 해석에 불과해. 그러나 이 관점과 해석이 시대적인 웨이브와 만나게 되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가치에 대한 평가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패거리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이재명 정부 시대에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미래의 어떤 비전, 사회의 비전, 공화주의 시대, 모두를 위한 정치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런 해석은 망치로 깨뜨리고, 저 한 사람의 힘은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저의 해석이 있는 보편성,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제 관점이 특수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비평에 관련된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훈련을 한 사람이지만, 이 해석이 시민적 상식, 또 시민적 관점, 보편주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어떤 전문가적인 굉장히 특수주의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지금 나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비평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개소리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다요. 왜냐면 보편주의적인 그 윤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특수이익을 옹호하는, 그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얘기가 일정 정도 약간의 그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어떤 형태의 퍼센테이지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던 시대의 그런 목소리를 냈었던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공약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예.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그 위배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이제 개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200만 300만의 그런 비평적인 그 언론의 그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특수주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패거리주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힘이 없어요.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 바로잡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이번에 민주당의 선거를 하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에 이들은 가치에 대한 해석적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낙인 찍기를 하기 위해서 백서도 내 가지고 공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국민과 이렇게 이간질하고, 그죠? 생각 있는 사람들하고 이간질하고 당원들과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들이 믿는 건 털보 채널이라든가 괴블쇼 같은 건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방심하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대의 큰 정신과 힘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빨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해 봤자 그거는 그냥 개털이라는 얘기. 한 몸통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수구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에서 민주 진영과 반민주 진영, 진보와 보수 진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로부터 출현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조국, 윤석열, 이낙연, 국무총리,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행정부의 3부 요인에 해당하는 사람 아닌가? 이들이 다 문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붙들고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씨 같은 사람도 참 오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